양혜진 리즈과사 과거 사진. 양혜진 젊은 시절. 양혜진 드라마 출연작 작품 활동. 2018년에서 2019년 KBS1 1일 연속극 비켜라 운명아. 헛집사역. 2020년 MBC 1일 연속극 찬란한 내 인생. 심수경. 2020년 tvN 수목 미니시리즈 아기꽃. 강필용 역. 2020년 SBS 아침 연속극 불새. 조현숙 역. 양혜진 결혼 남편 배우자 신랑 양혜진 남자친구 열애설 연애. 1989년 영화 비오는 날 수채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한 양씨는 1991년 KBS 공채 14기 탤런트가 돼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 등을 통해 개성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려가던 그는 지난 양혜진 결혼 2009년 그야말로 호련히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췄다. 9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배우 아닌 주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양혜진 남편 직업 이름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배우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연기 자체에 회의를 느꼈던 것 같다. 양혜진 가족관계. 양혜진 할아버지 양영길 직업 양혜진 집안. 양혜진 씨의 할아버지는 1970년대 한국 영화계의 유명 촬영기사이자 영화 모대질 당신을 연출한 양영길 감독이다. 고모 할아버지 역시 영화진흥공사에서 오래 근무했다. 이런 집안 분위기 탓에 양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형 2개를 앞에 놓고 1인 2역 연기를 펼쳐보임으로써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양혜진 흰머리 염색. 집안 내력으로 인해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양 씨는 10년 전 연예계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염색을 하곤 했다. 여배우들은 젊고 예쁜 게 미덕이고 최소한 염색이라도 깔끔하게 하는 게 시청자들에 대한 의라고 주변에서도 말했고 그도 그렇게 여겼다. 그런데 세상이 바뀐 것이다. 흰머리 여배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변화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포용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은발의 여성 연기자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 볼 때마다 부러운 적이 많았다. 불새 2020 양혜진 근황. 아침 드라마 불새 2020 13화에서는 조현숙이 이재현을 찾아가고 장세훈의 뺨을 때린다. 이어 이재현에게 애를 지우라고 말하는 조현숙. 이에 화난 이재현이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가겠다라고 눈물 흘리며 얘기하고 이어 조현숙은 딸년 하나 없는 셈 치면 그만이라며 공방을 나가버린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조현숙은 속아서 한 사랑도 분하고 억울한데 돈으로 사랑을 또 사? 다 늙어서? 라며 이혼하고 새 삶을 살라는 조현민의 말에 헛웃음을 친다. 비참해질 바엔 차라리 표독해질란다라고 조현숙은 말하며 늦었다. 가라. 수면제나 좀 줘, 먹고 자게라고 얘기한다. 이어 조현민이 조현숙에 뭐 아는 건 없냐고 묻고 우리 차명계좌 내역 매형이 다시 손에 넣었는데 어디서 넣었는지 말을 안 해줘라고 말한다. 조현숙은 박광철을 의심하고 조현민은 매형도 박광철을 의심하는데 좀 찜찜해라고 말한다. 호텔 바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조현숙에게 들은 조현민은 뭐가 생각하는 듯 머리를 굴린다. 조현숙은 조현민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조현민은 괜히 제 발에 찔려 내가 미쳤수? 아무리 매형이 싫어도 회사 돈을 급히 빼돌리게? 라며 콧방귀를 뀌면서 방을 나간다. 조현숙은 그런 조현민을 계속해서 수상하게 바라본다. 한편 서문수는 서정민과 영상통화를 하며 정인이한테 전화해서 마음 추스르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고 해라고 말하지만 서정민은 철없이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서문수는 혼자 심각해져 서정민에게는 회사를 못 맡긴다며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데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라고 말한다. 이어 서정인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서문수. 이상범은 박광철과 함께 서문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박광철은 조현민과 조현숙을 떼어놓아야 할 것 같다 말한다.
조현민은 조현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현민이 조현숙을 이용해 이상범과 맞설 것이라 말하는 박광철. 이상범은 어떻게든 조현민이 머리를 굴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박광철에 말하고 박광철은 그래도 회장님 소명이라 밀어붙이시면 납작 엎드릴 것이라 말한다. 상황을 윤택하게 돌리시려면 차명 계좌 내역 다시 보유하셔서라고 얘기하는 박광철에 이상범은 내가 무척 일을 열심히 했지. 일이 좋아서기도 했고 돌아가신 장인께 인정받고 싶었지. 처음엔 결혼을 반대했지만 내 능력 보여주니 날 아들처럼 대해주기도 했고. 이상범은 내가 마누라 복은 없어도 오른팔 복은 있구만 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박광철에 흐뭇해한다. 한편 서문수는 조현민을 서린무직 사무실로 따로 불러 말을 나눈다. 조현민은 내 뒤통수 치고 우리 매형하고 손잡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서문수는 웃으며 자네 매형이 나한테서 차명계좌 내역 받았다고 얘기하던가? 라고 묻는다. 조현민은 어떻게 바로 매형에게 갈아탈 수가 있냐며 발끈하고 서문수는 상황이 바뀌면 바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이상범에게 우선 꼬리를 바짝 내리라고 말하고 조현민이 기분이 상해 사무실을 나가버린다. 서문수는 정인이 이 자식이 이전이한테 차명계좌 내역 넘겼구만 하고 홀로 분노한다. 한편 김호진은 혼인신고부터 우선 할 거라는 이재은과 장세훈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다. 증인을 서주는 김호진의 이재은과 장세훈이 무척 고마워하고 이어 김호진은 남복자가 어디 있냐 묻는다. 이재은이 이 오빠는 우리 복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 그러자 김호진은 능청을 떨더니 복자 이야기는 그만하자 잘라 말한다.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조현민과 이상범. 이상범은 집안 망신이라 여기서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자네 베트남 지사로 나가라고 말하며 조현민을 좌천시키려 한다. 내가 말할까? 아님 자네가 실토할까라고 묻는 이상범에 조현민은 설마 내가 우리 차명계좌 내역을 서 회장한테 넘겼다 믿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본다. 이상범은 난 서 회장한테 들었다고 한 적 없는데라고 말하고 조현숙은 옆에서 우리 조상무가 그랬단 증거 있어? 라고 소리친다. 이상범은 조현민의 거짓말하려면 목숨 걸 각오해라고 말하고 조현숙은 증거도 없으면서 왜 사람을 몰아붙이냐 말한다. 이상범은 이에 회사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당신이 자꾸 싸고 도니까 저 나이 먹고 저러는 거 아냐? 라고 조현민과 조현숙을 비난한다. 조현민은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회사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상범은 그 말 언제 나오나 했다라며 뒤돌아서고 조현숙은 여우새끼 키워놓으면 발 뒤꿈치를 다 문다더니라고 이상범을 비난한다. 이상범이 이에 버럭하고 곧 오상무가 찾아와 자신이 차명계좌 내역을 서문수에게 넘겼다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이상범은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말하고 조현숙은 이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야라고 말한다. 이상범은 사람 갖고 노는 게 재밌니? 오상무가 조씨 집안 측근이었단 걸 내가 깜박했네. 계속 정떨어지게 굴어. 서로 막장으로 한번 가보자고라고 조현숙에 얘기한다. 사실은 조현숙이 오상무에게 미리 부탁하고 뒤집어 써달라고 거래를 제안한 것이었다. 오상무는 자신이 먼저 죽은 조 회장에 받은 은혜가 있다며 조현민의 자리를 지켜주겠다 말한다. 조현숙의 계략이 성공하고 이상범은 이에 잔뜩 화가 나 쿵쿵대며 집을 나간다. 조현숙은 조현민에게 소리치며 이 정신 빠진 거사. 어떻게 회사 기밀 문건을 서 회장한테 낼름 갖다 바쳐? 라고 버럭한다. 조현민은 미안해, 누님. 내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할게라며 너스레를 떨고 어떻게 자신의 짓이란 걸 알았냐 묻는다. 조현숙은 거짓말하면 너 입술 깨물잖아.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며 그의 거짓말을 엊그제 간파해냈던 것을 이야기한다. 이어 서 회장은 어떻게 구워 삶았냐고 조현민이 묻자 조현숙은 당근 하나 줬다라고 말한다. 너 오늘 서 회장 만나러 갔지? 나 그때 서 회장 방에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조현숙. 서문수가 조현민의 꼬리를 내리라고 했을 그때
사무실의 비밀방에서는 이미 미팅을 하고 있던 조현숙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서문수는 우리 조현숙 여사. 상식적인 사람이네라며 웃고. 조현숙은 힘을 보태주셨는데 갤러리 하나 털어야지라고만 했고 두 사람의 거래는 성사됐었다. 조현숙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1년 전을 떠올린다. 1년 전 아들 준용이 사망하고 아들을 묻고 온 날. 이상범은 준용이 몫으로 된 주식 다 나한테 돌려라고만 했었고 이에 조현숙은 기가 막혀한다. 이상범은 이제 헛개비 노릇은 못하겠다 말하고 조현숙은 이제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쓴 지분 포기 각서? 라고 묻는다. 이에 이상범은 내 아버지 나 아니었음 도산해도 벌써 도산했어. 내 동생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싫고 내 꼴도 이제 안 봐. 라고 소리친다.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묻는 조현숙에 이상범은 빈 껍데기인 채로 내가 살 수 있겠냐? 라고 되묻는다. 조현숙은 당신 인생에 난 뭐야? 그저 출세길 발판이었니? 라고 묻고. 이상범은 내가 내 발목 잡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했어라고 소리쳤었다. 조현숙은 액자 속아들 준용의 사진을 보며 준용아. 내 아빠가 날 만만하게 보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려고. 내 아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라고 말한다. 양혜진 자녀 자식 아이 아기 딸 아들. 2018년 10년 만에 방송에 복귀 당시 양혜진은 남편과 자녀의 지지로 배우 복귀를 결정하였고 비켜라 운명아로 연기 배우 활동에 본격적으로 복귀 컴백했다. 양혜진 가족관계. 배우자 남편. 자녀 있음.